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2월 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기사들 먼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클 로버그로츠 억만장자 투자자죠. 이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모르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명 예정인 연준 이사 후보자가 암호화폐 지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받아찍고 상승 곡선 그리나 그래서 이더리움 전망과 그리고 리플의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리플의 고렌스와의 파트너십으로 50만 명 이상의 XRP 지불 시스템 네트워크를 강화시켰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 5월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일찍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한번 전해드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뒤죽박죽 암호화폐 규제 고쳐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같이 내용들 보도록 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전설이자 암호화폐 거물로 꼽히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에릭 사츠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 비트코인이 향후 몇 개월 동안 몇 년 안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직 이제 골드만삭스 파트너였던 그가 지금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각국 법정 화폐가 평가절하되는 반면에 인플레이션 헤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죠.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몇 달 내에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어서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며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발전해 가치가 오를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됐을 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 인프라 수준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인 피델리티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 벡트 등의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가격도 급등할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이클 로버그라츠 개인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자체만이 뭐 유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트코인도 알트코인만의 또 쓰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체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이 가지지 못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은 뭐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비슷한 알트코인들은 또 살아남기가 쉽진 않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지명 예정 연준 이사 후보자 암호화폐 지지 입장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신임 이사로 지명할 예정이며 향후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 있는 인사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주디 쉘턴이라는 유럽 부흥은행 이사이고요.
크리스토퍼 윌러 세인트루이스 연준 부총재와 함께 연준 이사로 지명할 뜻을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의 연준 의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후보자로 있는 이 쉘턴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미국이 달러를 금에 같이 연동시키는 브레튼 우즈 체제 방식의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쉘턴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미국이 근본이제를 채택하려면 암호화폐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모든 사람의 평등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만약에 진짜 연준 의장이 돼서 이 사람이 한다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본이제를 지금 밀고 있는 부분들이 또 색다른데요. 이게 과연 진짜 암호화폐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인 크립토 같은 경우는 연준이 언젠가는 미달러를 디지털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쉘턴의 발언은 연준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미국의 통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런 인사들이 나오면 뭐 그게 진행이 될 가능성들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 인사 변동들을 한번 지켜보고 디지털 달러화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가격대가 9,500달러, 9,600까지 거의 갔다가 지금 상승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제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9,200달러 선까지 찍고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위쪽에 이제 최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격대가 어디로 이제 흘러갈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단기적으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에는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봉상에서 지금 이 저항선을 맞았던 부분이 이제 9,568달러 선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저항선이 과거에 이제 고점이었던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지지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을 지금 연결한 이 박스권, 요 안에서 지금 강력한 저항의 지금 물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쪽 라인이 지금 이제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저항선을 과연 뚫을지 아니면 이 저항선에 맞고 다시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올지가 이제 궁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항을 맞고 내려가더라도 추가적으로 아직 지지받을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에도. 그래서 지금 이제 9,000달러 선, 8,800달러 선에서 9,000달러 선, 이 부분에도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딱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들도 보이고요. 그 밑에도 아직도 지지를 받을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RSI는 지금 70선에서 딱 맞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상황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에서 이제 수평으로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0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에서 상향 쪽으로 살짝 틀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향이 꺾이고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나오는 후행적인 흐름이지만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들도 비트코인의 가격 따라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똑같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에 정확히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들도 안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어, 대체적으로 트렌드는 확실하게 이제 방향은 바뀐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따라서 계속 가격을 움직이는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I 지금 70선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70선에서 살짝 내려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카보의 비트코인 가격 분석인데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9,600에서 9,500달러 선의 저항선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저항선을 맞고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웨지형으로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들이 지금 이제 출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 가격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밑에 하단부 지금 9,000달러 선까지 이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과 하단을 계속 찍으면서 가는 흐름들에서 지금 9,000달러까지 단기적인 조정세를 예측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웨슬라드의 분석인데요. 웨슬라드는 조금 더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상승과 하락의 이제 조정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1파, 2파, 3파의 이제 파동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파동에서 이제 조정세가 살짝 나오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죠. 살짝 단기적인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3파에 해당하는 29,696달러까지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들인데 2020년 한 7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고점을.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가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과거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들이 똑같이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19년도의 바닥을 지금 그때 나왔던 6,200달러 선, 6,300달러 선을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나왔던 이 바닥권이 지금 이제 3,000달러대고요. 그래서 이 바닥권이 이제 두 번째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 3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4파가 13,400 7달러 선까지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셰브 유리의 분석인데요. 모이셰브 유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제 조정이 9,200달러 선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9,550달러 선 그리고 9,600달러 선까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지지를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흐름 전망이라는 거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의 단기적인 분석인데요.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조정세와 그리고 상승세의 이 변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또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트렌드 라인, 메이저 트렌드 라인도 있죠. 그래서 이 메이저 트렌드 라인을 지금 꺾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더라도 이 트렌드 라인의 지지를 받는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를 돌파하고 9,600달러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11,424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BT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어 핵심 저항 영역인 2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이더리움은 182달러 선에서 강세의 추세선이 형성되고 있어 188달러 저항을 넘으면 200달러를 향한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황소가 178달러 지지선을 방어하지 못하면 175달러와 170달러의 하향 조정이 직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인 혼 헤어스 같은 경우는 트윗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170달러에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고 거시적 바닥을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 가격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돈 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이더리움이 장기 바닥이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장기 전망을 다소 어둡게 지금 보고 있는 그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전망들도 있는데요. 리플이 0.3달러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게링하우스 CEO는 12개월 내에 이제 IPO 가능성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USBTC 같은 경우는 XRP의 시간당 차트에서 약 0.2405달러의 지원을 받는 연결 강세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45달러와 0.246달러 허들을 넘어서면 다음 주요 장애물은 0.25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황소의 주요 목표는 0.3달러가 될 수 있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IPO에 대해서 이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지금 IPO를 올해 내 12개월 내에 IPO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입법 및 금융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 같은 경우 리플이 12개월 내로 기업 공개를 추진, 미국 증시에 상장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가 IPO 진행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그의 낙관적인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일 뿐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IPO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이것도 지켜볼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이 고렌스와의 파트너십으로 50만 명 이상의 XRP 지불 시스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글로벌 프리랜서 거래 플랫폼인 고렌스가 XRP를 사용하여 지금 이 프리랜서 사용자들에게 지불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에서 지금 그 XRP 기반의 이 결제 플랫폼인 온 디맨드 유동성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그 통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XRP의 이 ODL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고렌스의 CEO인 마이크 브룩스는 프리랜서가 지불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 리플렛의 온디맨드 리퀴디티가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초고효율 저비용 지불 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렌스는 이제 지난 여름에 리플렛의 회원이 되었고 리플렛과 고렌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회사는 은행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2주 내에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를 이렇게 또 사용하는 용도를 확장을 해나가고 파트너십을 지금 강화를 해나가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9,500달러를 회복한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망들인데요. 이것은 뭐 이제 USBTC에서 전망하기로는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만기를 앞두고 비트맥스의 거래소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만간 비트코인 시장이 대규모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500달러 허들을 넘어서면 10,000달러를 향하게 될 것이고 주요 강세 추세선인 8,800달러 선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8,500달러 선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BTC는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는 반감기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5월보다 빨라져서 4월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보다 이 반감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가격의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면서 이 반감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5월이었는데 4월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유명 비트코인 전문가 플랜비의 경우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4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뒤죽박죽 암호화폐 규제를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에 앤드류 양이라는 후보가 있는데요. 이 후보는 친암호화폐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일관된 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 정부마다 제각각인 규제 조치에 산업이 막혀 있다면서 혁신 투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앤드류 양은 암호화폐 기술을 반드시 지원해야 할 잠재 기술로 평가하면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이용에 대한 통일된 규제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 라이센스 제도 등 지방 정부가 자체적인 산업 규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 체계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규제 기관들은 대부분 현실에 대입하기 어려운 수십 년 전의 판결 사례와 국제 관습, 연방 규제 기관의 임시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미 1940년도에 판례를 근거로 하는 호의 테스트를 기준으로 토큰 특성과 관련이 없는 모든 암호화폐 공개를 증권 판매로 규정을 하기도 했고요. SEC는 지난해 암호화폐 지침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는 상품이라는 상품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며칠 뒤에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가 토큰 발행 업체를 송금업체로 보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혼선되어 있는 상황이고 통일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주별로 각자가 뭐 다른 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규제를 하고 하면은 굉장히 미국 자체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로 규제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과정인 것 같고 이것들이 앞으로 정리가 되긴 될 것 같아요. 뭐 이 앤드류 양이라는 이 대선 후보가 꼭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이 규제는 분명하게 정리는 될 것 같고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자체가 뭐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결국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되고 지금 확장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 일부 있고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꼭 투자하실 때 판단을 스스로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